개념이 사실 그 기본 개념만 따졌을 때는 수원, 수투 지금까지 했던 거 다 통틀어도 얘가 제일 어렵긴 해. 기본 개념은. 근데 어려워지진 않아, 별로. 별로 어려워지진 않아서.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 국민의,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키를 조사를 하고 싶은 거야. 키를 조사를 하고 싶어서 요 친구들의 키의 평균과 분산이 궁금한 상태거든,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전체 집단을 모집단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예시로 든 거에서는 대한민국 전체 사람이 모집단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렇게 들어가 있는 건데, 이거를 조사를 하는 거를, 요건 안 적어도 돼요? 모집단을 조사하는 거를 전수조사라고 부르거든? 근데 전수조사를 우리가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조사할 때 돈도 너무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하기가 힘든 거야. 그래서 이 모집단의 평균과 표준 편차, 요게 궁금해서 뭘 하고 싶은 거냐면 모집단의 일부를 떼서 얘네들을 조사를 해서 내가 이 조사한 집단과 실제 모집단의 평균이 얼마나 비슷한지를 조사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내가 이렇게 뽑아낸 일부를 표본이라고 부르거든? 표본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여기에도 이 표본의 평균과 표본의 표준 편차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표본의 평균을 x1이라고 할 거고 표준 편차를 시그마 1이라고 할 거야. 근데 발을 씌울 거야. 표본의 평균, 표본 표준 편차. 표현이 애매하네. 표본이 있는데 표본도 평균과 표준 편차가 있어. 표본 평균 같은 경우는 기호로 어떻게 쓰냐면 X바라고 쓰고요. 표본 평균들의 표준 편차는 내가 여기서는 일단 시그마라고 써보겠습니다. 계속 기호가 중복돼서 좀 헷갈리거든. 그러면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거는 이 표본을 조사하는 거는 쉽기 때문에 이 표본의 평균과 실제 평균이 얼마나 유사한지가 궁금한 거잖아. 그래서 결국 표준화를 또 해줘야 되거든. 앞에서 배웠던. 그래서 표준화를 하려면은 표본이 여러 개 있어서 이 표본 평균들의 얘를 첫 번째 표본 평균, 얘를 두 번째 표본 평균, 얘를 세 번째 표본 평균 해서 표본 평균들이 여러 개 있을 텐데 이 표본 평균들의 평균, 표본 평균들의 평균과 표본 평균들의 표준 편차가 필요한 거야. 왜냐면 표준화를 위해. 표준화를 왜 하냐면은 그거는 맨 마지막에 나와. 그러니까 일단은 그냥 그 동기에 대해서는 뒤에서 납득을 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뭐고 그래서 뭘 구해야 되고 그런 것들만 좀 한번 쳐다봐봐. 그래서 이 표본 평균들의 평균이 여기서 가능한 표본 평균들을 다 뽑아내서, 그러니까 3개만 한 게 아니라 가능한 경우를 다 한 거거든. 가능한 경우를 다 해서 그 표본 평균들을 다 더한 다음에 개수로 다 나눠주면은
실제 평균하고 똑같다는 거를 계산을 해놨어. 얘네들이. 우리가 직접 계산할 일은 거의 없어. 그리고 표본 평균들의 분산을 확인을 했더니 얘는 어떻게 됐냐면 루트 n분의 시그마래. 여기서 말하는 n이 뭐냐면 n은 표본의 크기거든. 이 표본의 몇 명인가, 이 표본 하나에 들어가는 사람 수가 몇 명인가가 표본의 크기야. 그래서 표본 평균들의 표준 편차를 구할 때는 루트 n분의 시그마, 시그마는 원래 표준 편차로 이렇게 계산하면 나온다야. 그래서 얘네들 가지고 우리가 특정한 상황에서 구하고 싶은 거를 이제 구하기 시작을 할 거거든. 근데 여기서 사실 이 시그마라는 게, 요 시그마라는 게 사실은 표본 표준 편차로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게, 우리가 이거를 궁금해서 얘를 따와서 계산을 하려는 건데 얘를 계산하려고 얘를 써먹는 게 앞뒤가 안 맞아. 그래서 그냥 어차피 비슷비슷하더라, 사람을 충분히 많이 뽑아 놓으면은 요 표준 편차나 요 표준 편차나 크게 차이 나지 않더라가 이제 얘네들이 그냥 계산을 해봤더니 별 차이 없더라야. 그래서 그냥 똑같은 걸로 다 취급을 할 거야. 단 내가 알고 있는 표준 편차는 표본 하나의 표준 편차니까 그걸 가지고 내가 표준화를 하기 위해 표준화를 하기 위해 쓰는 평균과 표준 편차를 계산할 때는 이 루트 n분의 시그마로 계산을 해주는구나로 생각을 하면 돼. 그리고 번외로 이거를 문제에 내는 경우는 많이 없는데 내신이라서 그래도 낼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예를 들어서 키가 150인 애랑 161, 뭐 평균 175라고 해봐. 181, 195 이런 애들이 모집단에 들어 있었는데 내가 표본을 뽑다 보면은 걔네를 다 뽑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양 끝에 있는 값이 많이 빠진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표본 표준 편차, 하나의 표본에서 표준 편차를 구하면 그 값이 작아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실제 값과 비슷하게 계산을 하기 위해서 이 시그마를 계산할 때 원래 n분의 편차 제곱의 합 계산하거든. n으로 나누거든. 원래는 그렇게 나누는데 이제 내가 표본을 뽑으면 그 값이 작아질 수밖에 없어서 이 값을 도로 크게 만들기 위해 이 경우에만 n-1로 나눠. 근데 잘 안 나올 거야. 일단은 배제해봐. 기본적인 전체 틀부터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할 거야. 그래서 요 정도 가지고 일단 문제 몇 개 풀어볼 건데 670번 봐봐. 아니야. 잠깐. 뒤로 조금 가서 이 상황 먼저 이해를 할게. 680번 봐봐. (680번) 보면은 어느 학교 학생들의 몸무게가 평균이 65고 이거 전체 준 거야. 모집단의 평균. 그리고 모 표준 편차가 5kg라고 했을 때 여기서 25명 이만큼 있는데 여기서 25명만 꺼내는 거야. 25명을 이렇게 꺼냈더니 얘네들의 평균, 요거 표본이잖아. 표본 평균이 64 이상 66 이하일 확률을 구하라고 했거든. 그러면 이거 구하는 거야. 표본 하나 평균의 값이 64 이상 66 이하. 그러면 우리 앞에서 확률 계산하려고 열심히 표준화 했었잖아. 여기도 똑같은 거고, 그 표준화를 하기 위해 표준화의 평균은 65, 모집단 평균 그대로 갖다 쓰시면 되고, 표본 평균들의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 했으니 표준 편차는 1로 계산하는 거야. 그 차이만 이제 좀 생겨. 그러니까 이 표본 평균들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공식으로 구한 것 뿐이야, 우리는. 그러면 표준화 하셨을 때 평균 빼고 표준 편차 나누고, 평균 빼고 표준 편차 나누고, 그럼 그 표에 있는 걸로 계산하시면 되겠죠, 이제.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 이렇게 계산을 했더니 아니야 됐어. 뒤로 가볼게. 몇 개 더 가볼게요. 687번 봐봐.
687번 보시면은 회사에서 생산하는 형광등의 수명은 2000시간. 이거 축소가 안 돼. 평균 2000. 표준 편차 200. 전기 분포를 따르고 여기서 몇 개를 추출하고 100개를 추출을 해. 그렇게 했을 때 표본 평균이 생길 거야. 그러면은 그 표본 평균에 대해서 KEI일 확률이 0.08이래. 뭔지 모르겠고 무조건 표준화는 필수야. 평균 빼시고 루트 n분의 시그마 10분의 시그마 20 그렇게 해서 계산한 확률이 0.08이 K값을 구해주면 되는데 거기에 뭐 단 뭐뭐뭐 있죠? 그거 표시해 볼게. 그거 표시하시면 지금 0에서 1.4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확률이 0.4이라고 했어. 그치? 그러면은 얘가 지금 몇 이하가 0.08이니까 여기가 0.08이고 반대로 넘겨서 여기가 0.08이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4잖아? 그래서 이 마이너스 1.4를 얘랑 똑같다고 놔주면 되겠지. 요렇게. 그럼 K값 나오면 걔가 답인 거야. 표준화만 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은데 문제가 조금 이제 헷갈리게 나오면은 이것만 구분하시면 돼서 그게 지금 계속 무슨 차이가 있는지만 신경 써주면 전혀 어렵지 않아요. 하나 더 시켜볼게요, 그러면. 실내 구간 아직 안 돼요. 실내 구간 아직 안 했어요. 684번 해보세요. 굉장히 덥네. 물이 없죠? 네. 아니요? 있어요? 이것도 좀 표준해서 이거요? 아니, 요거요. 무조건. 왜냐면 문제에서 말한 전기분포 따르는 모집단에서의 표준 편차 18이잖아? 근데 거기서 표본을 표준화할 거니까 표본 평균들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가지고 표준화를 해야 돼서 얘네를 가지고 표준화를 해야 돼.
답 나오죠? 그래요? 한번 볼게요 그러면. 684였지? 모집단이, 그러니까 모집단하고 표본하고 그것만 구분 잘 해줘야 돼. 여기가 250이고 여기가 18인데 내가 거기서 표본을 뽑은 거야. 그렇게 해서 뽑은 표본의 평균은 이 표본 평균의 평균이 250인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야 원래는. 걔네들의 평균이 250인 거고 걔네들의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18인 거야. 요렇게. 그래서 내가 이 표본 평균을 표준화를 해야 되니까 표본 평균을 표준화하려면 표본 평균들의 평균과 표준 편차 가지고 계산해야 돼. 그럼 Z로 바꿨을 때 253에서 평균 250 빼고 여기 루트 n분의 18이잖아? 잠깐 K라고 놔볼게. 걔가 0.0668. 그러면은 거기서 지금 아다리 맞는 거 찾아주면은 1.5죠 얘가. 얘가 1.5요. 그거 여기서 계산해서 맞아요. 됐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요번에는 674번 볼 건데, 그러니까 지금 계속 요거를 그냥 퉁쳐 왔는데 왜 그런지 한 번은 보여줄게. 일단은 674번에 문제에서 크기가 4인 표본이라고 했는데 이게 4인 거 너무 복잡해서 내가 크기 2인 걸로 먼저 보여줄게. 이렇게 생긴 얘는 모집단이야, X니까. 모집단에서 뽑아낸 크기 2짜리 표본 평균들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봐. 2로만 바뀐 거야, 크기가. 그러면 이 얘네들 가지고 A는 사실 4분의 2인 거는 쉽게 나오거든? 확률합이 1이니까. 그러면 X바가 될 수 있는 값은 처음에 1 뽑고 그 다음에 1 뽑으면 평균 1이지. 두 번 뽑는 거니까. 그래서 1인 거. 1, 2 뽑으면은 2분의 3 나오고 2 뽑으면은 4 나오고 아니 2 나오고 2, 3 뽑으면은 2분의 5 나오고 3, 3 뽑으면은 3 나오고 얘네가 표본 평균이 가질 수 있는 값이야. 크기 2일 때. 그럼 그때의 확률을 구해보면은 1을 두 번 뽑아야 되니까 앞에 첫 번째 확률 4분의 1, 두 번째 확률 4분의 1, 16분의 1. 분자만 쓸게요. 2분의 3이려면은 1, 2 뽑거나 2, 1 뽑아야 돼서 4분의 1 곱하기 4분의 2 또는 4분의 2 곱하기 4분의 1 더해주면 4. 요거는 요거 두 번 뽑거나 요렇게 뽑거나 요렇게 뽑거나 6 나오고요. 여기 4 나오고요. 1 나와요. 그러면 요거 다 더했을 때 16 나오죠. 딱 확률합 1 나와요. 그러면 얘가 표본 평균들의 확률인데 우리 요 상황에서 평균 구하면 어떻게 돼? 곱하고 곱해서 16분의 1 플러스 6 플러스 12 플러스 10 플러스 3 요거 32 2 나오죠. 그래서 이게 원래는 표본 평균들의 평균을 계산하는 방식인 거야. 근데 뭐랑 똑같아? 여기서 만약에 EX를 구했어. 모집단의 평균, 모평균. 요거 구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구했더니 2 나오지. 그러면 모집단의 평균이나 표본 평균들의 평균이나 똑같이 나오잖아. 그거 공식 한번 보여준 거야. 그래서 문제에서는 이렇게 모집단의 확률이 나와 있을 때 표본 크기 4짜리 표본 평균들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라고 했을 때 이 표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얘로 오는 거야. 공식으로. 자, 그래서 내가 구하는 거는 표본 평균들의 평균을 원래 구해야 되는데 그냥 모평균 구하면 되고 이거 이해 가세요? 요거 구하면 되고 표준 편차를 내가 구하려면은 요거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루트 n분의 표준 편차 해줘야 되잖아? 그럼 이 표준 편차는 저기서 구해주면 되는 거야. 그 공식으로만 처리해 주시면은 전혀 어려움이 없더라. 계산하시면 돼요. 2분의 요거는 요렇게 와야겠죠? vx가 2x제곱 빼기 2x의 제곱으로 그러면 얘는 제곱에서 곱하고
제곱에서 곱하고 제곱에서 곱하고 제곱에서 빼고 이렇게 나와요. 그럼 얘가 2분의 루트 2라서 여기가 4분의 루트 2입니다. 다 계산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와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것만 하나 주의하시면 되는데 요건 하나 시켜볼게요. 677 해보세요. 방향은 다 맞는데 답이 안 나오니? 답이 안 나와? 얘 구하는 건 어차피 요거 구하는 거고 얘는 루트 n 한 거 제곱이라 4분의 1 vx인 거 괜찮아? 표준 편차가 루트 n이니까 표준 편차의 제곱이잖아. n분의 분산. 얘가 루트 n분의 1 시그마잖아. 요거는 표준 편차고 표준 편차를 제곱한 게 분산이니까 제곱에서 n분의 분산. 요걸로 갈 거야. 다 맞았을 텐데 그냥 뭐 쓱 하고 넘어갈게요. x가 현재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는데 1이 될 확률 7분의 2, 2가 될 확률 7분의 3, 3이 될 확률 7분의 2. 얘네 가지고 평균 구하고 분산 구해서 계산하시면 되죠. 됐어요. 넘어갈게요. 무평균 추정 하나 남은 거거든? 사실 생각보다 안 어려워하시네요. 굉장히 짜증낼 줄 알았는데. 숙제할 때 짜증나는 건 괜찮아. 어차피 나 없는 데잖아. 자, 무평균 추정. 요거거든? 그냥 표준 정규 분포표에서 하나 긁어온 거야. 마이너스 1.96에서 1.96 갔을 때 0.95라는 확률. 그러니까 95%인 건데,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실제 모평균이 있을 거 아니야. 모평균이 있고, 내가 거기서 가져온 표본 평균 하나가 있을 거야. 근데 예를 들어 실제 키가 175인데 표본 평균은 그거와 똑같지는 않을 거야. 뭐 요런 식으로. 근데 얼추 비슷하긴 할 거란 말이지. 그래서 어떤 식으로 평균을 설명하고 싶냐면 얘를 모르는 상태에서 실제 키는 모르는 거니까 얘를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만든 이 표본 평균을 가지고 만들어낸 이 키가 뭐 한 174.5를 기준으로 한 2를 빼고 2를 더해. 그러면은 172.5가 될 테고 176.5가 될 거 아니야? 얘와 얘 사이에 실제 모평균 m이 이 사이에 들어갈 확률이 95%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조금 더 수치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키가 저희가 찾은 키가 몇인데요? 그게 뭐 비슷할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걸 원하지 않고 내가 만든 키를 가지고 부등식을 만들어서 그 범위의 실제 키가 있을 확률은 95%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싶은 거고 그 공식 유도하는 거를 보여줄 건데 그냥 한번 보기만 해봐. 공식 유도하는 건. 표준화를 다시 원래대로 되돌려 놓을 거야. 원래대로 되돌려 놓을 거고 요 x바 마이너스 m 나누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게 표준화 전의 분수잖아.
저게 표준화하는 과정이었으니까. 그러면은 내가 이거를 m에 관해서 정리를 할 거거든. 그러면 양변에 루트 n분의 시그마를 곱했을 때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x바 마이너스 m, 얘는 내가 찾은 평균, 얘는 실제 평균,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돼 있을 때 모평균에 관해서 부등식을 정리를 해주면 넘기고 넘겨서 x바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여기는 x바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부등식을 만들면 이 부등식 안에 실제 평균이 있을 확률이 95%예요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 부등식의 이름이 신뢰 구간이야. 믿을 수 있는 구간. 그래서 저 부등식을 신뢰 구간이라고 부를 거고, 이때 말하는 이 95%를 신뢰도라고 불러요. 얼마나 믿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95%라서 여기 1.96인 거거든? 그건 안 외우셔도 돼요. 1.96에 95%고 2.58에 99%인데 문제에서 줄 거야. 하나 더 말하면은 신뢰 구간의 길이. 그냥 요 부등식 끝에서 끝 빼면 돼요. 이렇게 얘가 신뢰 구간의 길이. 그 외울 거 이거밖에 없어요. 부등식 이렇게 만드는 거랑 신뢰 구간의 길이 그냥 빼는 거랑. 네. 자, 그러면 다 했어요. 뒤로 가서 문제 풀면 끝이에요. 690번 풀게요. 그 한글말로 줄줄이 써 있는 거에서 조건만 잘 뽑아내면 되거든? 어렵다고 겁을 줘서 그런가 이상하다. 쉬운 게 아닌데. 690번.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0.1에 표준 편차가 0.2인 정규 분포를 따른대. 근데 여기에서 400마리를 이미 추출을 한대. 400마리로 이미 추출하였더니 그때 평균이, 그러니까 400마리의 평균이니까 얘는 표본 평균인 거야. 그랬더니 표본 평균이 3.5래. 그랬을 때 모평균 m에 대한 신뢰 구간 95%짜리 공식대로 여기가 x바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거 채우시면 신뢰 구간 나와요. 반대는 빼는 거고요. 그러면 x바가 표본 평균, 루트 n은 20, 표본 평균 0.2, 5분의 1, 얘가 100분의 1. 그럼 100분의 1이니까 0.0196. 숫자 왜 이래? 더하면은 3.5196. 반대쪽 똑같이 구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간단했으면 좋겠네요. 가끔 문제에서 이거 안 주는 경우 있거든? 이거 안 주고 내가 400마리 뽑은 집단의 표준 편차 줘요. 이거 줄 때 있는데 뭐 특수한 상황에서는 얘랑 그냥 똑같은 걸로 취급해도 된다고 하거든? 근데 어차피 얘를 우리가 직접 구할 수 없는 상태라서 그냥 표준 편차 나오면은 갖다 붙여 쓰시면 돼요. 알겠죠? 693 해보실래요?
나왔어요? 어느 정도 모르겠어요. 한번 보세요 그러면. 오른쪽 것만 나눠할게요. 모평균 가지고 표본 평균 플러스 여기 1.96이 아니야 여기는. 왜냐면 문제에서 2 이하일 때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2 집어넣으시면 되고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하시면 돼요. 104. 그럼 반대쪽 96이겠네. 간단하죠? 뭐지? 왜 이렇게 쉬워하지? 어려운 거 하나 있는데 여기에. 잠깐만. 지금 일단 스파이크 가가지고 개졸리고요. 알았어. 그러면은 하나만 더 끝낼게. 어차피 다른 거 다 똑같은 패턴이에요. 복잡하게 써 있는데 그냥 계속 요 실내구간 끄집어내 가지고 관계식 만드는 것 뿐이거든. 그래서 개념만 이해하시면은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건 없어서 저기 710번 하나만 풀고 끝낼게요. (710번) 보시면 개념 문제거든. 자, 신뢰도를 낮추면서 표본의 크기를 키운다 그랬거든. 그랬을 때 실내 구간의 길이 그래서 우리가 실내 구간의 길이를 어떻게 구했냐면은 2 곱하기 뭐뭐뭐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로 계산을 해놨거든. 근데 뭘 봐야 되냐면은 예를 들어 p가 z가 1.96의 이하의 값을 가질 때 0.95라고 했는데 얘가 신뢰도잖아. 95%가. 그럼 얘가 만약에 높아지면 확률이 높아지는 거니까 얘도 커지는 거 이해가지. 구간이 넓어져야 확률로 증가하니까. 그러면은 신뢰도가 낮아진다는 거는 얘도 낮아진다는 거야. 표본 크기가 커지니까 얘가 커져서 얘가 작아지겠지. 얘가 커져서 얘가 작아지겠지. 그럼 둘 다 작아지니까 실내 구간 길이도 작아지겠죠. 그렇게 그냥 따져주는 것 뿐이에요. 니은 봐봐. 이번엔 실내도 낮춘다 그랬어. 주황색으로 볼게. 실내도 낮추니까 얘 내려가고요. 표본의 크기 작게 하니까 얘 커져요. 그럼 모르죠? 곱했을 때. 그럼 니은은 틀렸고요. 실내도 일정할 때 표본 크기 됐어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니 틀립니다. 이 정도.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형별로 하나씩 풀고 가시